하품이 자주 나오시나요?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계속 하품이 나오는 날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졸려서 그런 거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런데 오늘은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품은 단순한 졸림의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하품이 반복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가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넘기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루 전체의 에너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하품이 반복되는지, 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하품이 나올 때 그냥 넘기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품.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품은 졸릴 때 나오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졸리면 하품이 나오고 하품이 나오면 졸린 것이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품을 별 의미 없는 반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잠을 잔 아침에도 하품이 나온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막 일어났는데도 하품이 나오고 아직 졸리다고 느끼지 않는데도 하품이 나옵니다. 또 밥을 먹고 난 뒤에도 하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TV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하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하품은 졸려서만 나오는 걸까요? 졸림이 원인이라면 졸리지 않을 때는 하품이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나옵니다. 하품은 졸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최근에는 하품이 단순한 졸림의 표현이 아니라 뇌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생리적 반응이라는 점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품은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온도를 조절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맞추고 순간적으로 뇌를 다시 깨우는 역할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즉, 하품은 단순히 졸리다가 아니라 지금 뇌의 상태가 조금 힘들다, 지금 뇌가 조절을 필요로 한다 라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하품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하품이 나올 때마다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다면 이제는 지금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몸의 신호를 모를 때는 계속 무시하게 되지만 몸의 신호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뇌가 과열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계속 일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는 계속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쓰는 모든 과정에서는 열이 발생합니다. 컴퓨터를 오래 켜두면 뜨거워지고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계속 활동하면 열이 생기고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뇌는 스스로를 다시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 반응 중 하나가 하품일 수 있습니다.
하품을 하면 입이 크게 벌어지고 숨이 평소보다 크게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고 혈류와 호흡의 흐름도 잠깐 달라집니다. 그래서 뇌는 짧게나마 다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품은 뇌의 작은 리셋 동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품이 한 번만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뇌가 한 번의 조절로는 부족할 만큼 계속 힘든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뇌가 자꾸 과열되고 자꾸 산소가 부족하고 자꾸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품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귀여운 습관이 아니라 혹은 단순한 졸림이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품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품이 자꾸 나오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원인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얕은 호흡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아주 얕게 숨을 쉬고 계십니다. 배까지 숨이 내려가지 않고 가슴 윗부분만 조금 움직이는 짧은 호흡입니다. 이런 호흡은 몸에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줄이고 결국 산소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고 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화면을 오래 보고 있을 때 호흡은 더 얕아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뇌는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고 하품을 통해 보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산소는 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통해 뇌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목과 어깨가 긴장되어 있거나 몸을 잘 움직이지 않으면 순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흐름이 둔해지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품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 뇌의 피로 누적입니다. 오래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오래 보거나 책을 오래 읽는 일은 생각보다 뇌를 많이 쓰게 만듭니다. 특히 시각 정보는 뇌가 처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래 집중한 뒤에 갑자기 하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졸림이 아니라 뇌가 피로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 자율신경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흔들리면 하품이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 하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화 과정과 함께 몸의 상태가 바뀌면서 하품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또 긴장을 오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힘이 풀릴 때에도 하품이 연속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단순한 졸림이 아니라 몸이 균형을 바꾸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하품은 단순히 한 가지 이유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호흡, 순환, 뇌피로, 자율신경 같은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보겠습니다. 하품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과 일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 중에 하품이 자꾸 나오면 상대방에게 미안해집니다. 혹은 상대가 내 말을 지루해하나, 내가 무시당하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도 계속 자신을 이상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왜 자꾸 하품이 나오지?
내가 너무 피곤한 사람인가? 내가 무기력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집중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활동 자체를 줄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동안 제대로 읽지 못했을 뿐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하품이 나올 때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 내 뇌가 힘들다는 뜻이구나. 지금 산소가 더 필요한 상태일 수 있구나. 지금 자세를 바꾸고 숨을 쉬어야겠구나. 이렇게 반응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가 결국은 몸과 마음 모두를 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다행히도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깊은 호흡입니다. 하품이 자꾸 나올 때 억지로 참기보다 먼저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배가 조금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금 더 길게 내쉬십시오.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산소 공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를 자주 바꾸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있다면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펴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순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흐름이 둔해지고 그 영향이 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환기입니다. 실내 공기가 답답하면 산소 농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래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이거나 중간중간 쉬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TV, 책을 오래 보면 뇌는 생각보다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눈을 쉬게 하고 먼 곳을 보고 숨을 크게 쉬는 시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깊은 호흡 한 번, 물 한 잔, 잠깐 일어나기, 창문 열기, 이 중 하나만 먼저 시작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건강은 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품은 단순한 졸림의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뇌가 산소를 더 필요로 하거나 피로가 쌓였거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과정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얕은 호흡, 혈액순환 저하, 뇌의 피로 누적, 자율신경 불균형, 이런 것들이 하품을 자주 나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품이 날 때는 그냥 졸리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내 뇌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깊게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자세를 바꾸고 잠깐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신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일상에서 한 가지라도 천천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갑자기 이유 없이 어지러운 느낌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의외의 원인에 대해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